여러분도 오늘은 뭐 질문 답변만 해도 되는데 주말 동안 트위터에 되게 재미난 거를 봐가지고 오늘은 요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링크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다른 분도 한번 보세요. 네. 원글은 뱅크샐러드 CTO님 글 맞나요? 네, 그 공동 창업자 CTO님. 뱅크샐러드도 CTO님들이 몇 번 바뀌었는데 예. 첫 번째 공동 창업자 CTO님이 이제 자기가 이렇게 팀을 근데 그분은 이제 안드로이드 좀 개발을 전문적으로 하셨던 분인데 CTO를 하시면서 이제 웹 프론트엔드도 하고 뭐 이제 백엔드도 하고 클라우드도 하고 이렇게 다 하시면서 이제 팀을 성장시켜 나갔던 케이스였고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안드로이드에는 코틀린도 적용하시고 프론트엔드에는 이제 뭐 뷰나 앵귤러 다 있는 상태에서 리액트를 선택을 하셨고 백엔드에서 이제 파이썬을 선택을 하시면서 이제 뱅크샐러드라는 회사를 이제 잘 성장을 시키고 다음 CTO님으로 넘겨드렸는데 예. 그 과정에서 이제 팀을 성장시킬 때 느꼈던 거를 써주셔가지고 주제는 스프링은 아니지만 스타트업 팀 규모가 커지다 보면 자바 스프링을 고르는 건 필수인가? 아니면 그 외 다른 기술 스택으로도 좀 그게 가능한데 CTO 분들이 좀 자바 출신의 백엔드 개발자분들이 많아서 그런가 요런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아요. 읽어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좀 내용에 대해서? 그냥 뭐 한 번쯤 생각해볼 법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끼리도 이제 그냥 가볍게 뭐 얘기했었던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요 글이 트위터에서는 저는 이제 트위터 스레드 자주 보는데 네. 그 엄청 이제 어그로라고 해야 되나? 이게 많이 이제 집중 공격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 글이. 네. 그렇군요. 이제 노드나 이제 네. 파이썬 쓰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서는 공격을 되게 많이 받았고 특히 이제 파이썬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제 못을 박는 좀 느낌이니까 왜냐면 이제 뱅크샐러드가 파이썬으로 하는 백엔드 개발 유명했었죠. 팀으로 열심히 했던 팀이었는데 갑자기 그 팀의 CTO가 이제 사실 나는 실수했다. 자바 스프링으로 진작 전환했었어야 되는데 뭐 그런 사실 원뜻은 그런 건 아니지만 해석하기엔 그렇게 해석이 되니까 이제 그분들이 좀 많이 싫어하셨죠. 일단 어떤 식으로 이걸 바라봐야 될까요? 이 글을 이제 봤을 때 뭔가 초기 스타트업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도구 혹은 뭐 기술들이 있는데 뭐 후회를 할 수도 있고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뭐 발전하기 전에 그러니까 계속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서 요거는 좀 괜찮은 것 같다. 현재 뭐 이렇게 빠르게 뭔가 배포하고 제품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좀 괜찮은 것 같다. 뭐 혹은 아닌 것 같다. 뭐 약간 그런 쪽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약간 JV에 뭐랄까 자바 약간 요런 쪽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파이썬이나 요런 요런 쪽보다는 자바가 좀 더 나은 건가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지 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스타트업을 맞아요.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제품을 빠르게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을까를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바가 짱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지. 요 글을 본 사람들의 예. 그 입장이 다 다르잖아요. 그 언어를 이제 좋아하는 그러니까요. 사람, 뭐 그 언어를 주로 쓰는 사람과 그리고 진짜 CTO인 분들과 CTO지만 여기서 T가 아니라 C에 또 힘을 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이거 회사의 제품 발전 속도나 채용에 진짜 조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의 입장이랑 또 다 이제 서로 좀 다르니까 그렇죠. 뭐 의견이 맞아요. 거기에서 좀 많이 갈려가지고 이제 또 배가 산으로 가기도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를 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이게 딱 글 봤을 때 공감해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맞나라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너무 다른 거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글을 본 사람들은 다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자기 상황에 맞춰서 결국에 볼 거란 말이죠. 저도 그렇지만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요 주제의 제일 이제 핵심 키워드인데 개발팀이 커지기를 원한다면 20명, 30명 정도의 팀에서 50명, 100명의 팀으로 가려면 자바 스프링으로 전환을 하는 게 JVM 진영으로의 그 백엔드 아키텍처 변화가 필수적이다. 혹은 한국 내에서는 좀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좀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딱 그렇다 아니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제가 그동안 봐왔던 거를 토대로 경험을 봤을 때는 그렇긴 해요. 그 파이썬이나 뭐 노드나 루비 이런 걸로 하다가도 이제 자바로 넘어간 경우가 너무 많았어 가지고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험은 이제 해보면 좋겠죠, 제가. 물론 이제 뭐 저는 지금 자바 스프링으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PHP 있잖아요. 그러네. 벌써 경험을 하고 있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호돌맨님 계신 반려 생활이 레거시 백엔드는 PHP고
지금 이제 호돌맨님 합류하시면서 이제 스프링으로 전환을 하고 계시고 신규 이제 개발자분도 오셔가지고 네. 이제 PHP 코드를 이제 그 자바 스프링으로 열심히 전환을 하고 계신데, 네. 근데 이건 개발팀의 규모로 상관없이 하고 하신 거잖아요, 사실 어떤 네, 면에는. 그렇죠. 하고 있죠. 네. 근데 요거 얘기가 약간 좀 정리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해석하기로는 예, 예. 요 CTO님이 얘기하신 거에는 네. 그 충분한 시니어 풀이 있다라는 거에 좀 더 음. 가까운 것 같아요. 자, 그쵸. 요거 이제 다음 글로 써주신 게 있는데, 네. 뱅크샐러드라는 회사가 이제 파이썬으로 이제 음. 백엔드를 선택을 하고 진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 갔는데, 어느 시점에는 그 원래 이제 CTO님이 이제 파이썬이 국내에서 그렇게 이제 막 많은 회사가 쓰고 있는 건 아니지만 주니어를 뽑아서 좋은 시니어로 성장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파이썬을 선택을 하고 계속 이제 팀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지금 사실 인프런이랑 거의 똑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시니어 채용하기가 파이썬에서는 너무 힘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이제 시니어가 필요한 시점이 있을 때 그 시니어의 풀이 너무 적으니까 그 시니어가 팀에 합류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리고 주니어 파이썬 개발자분들이 어쨌든 시니어의 인사이트나 이런 이제 노하우 같은 것들을 되게 얻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얻을 공간이 없고 채용은 채용대로 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뱅크샐러드 투자도 잘 받았고 이제 현금이 좀 충분히 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보상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이제 시니어 분들을 뽑아야 되는 타이밍을 좀 많이 놓쳤던 것 같다라고 이제 1편, 2편에 나눠서 글을 좀 써주셨어요. 가능하면 이제 우리 팀이 파이썬 개발자들을 잘 성장시키는 회사가 되고 싶었지만 그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게 회사로서 가장 효율적인 선택지인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지금 이제 돌이켜서 회고를 해보면 그렇다고 얘기를 해주신 거죠. 파이썬을 쓰는 많지 않은 그 한국에 있는 회사 중에 이제 한 군데였고, 뱅크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시작부터 아마 파이썬을 썼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네. 꽤 높은 수준까지 회사가 성장을 했었잖아요. 그쵸. 그렇게까지 파이썬 풀코스를 밟아본 회사가 몇 개 안 될 텐데, 그쵸. 거기서 이분이 얻은 어떤 경험? 회고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완벽한 어떤 증거? 파이썬 시장에 대한 증거가 사실 많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뱅크샐러드가 너무 구린 회사에서 파이썬 쓰는 사람들은 시장에 너무 많은데 뱅크샐러드에 지원을 안 했어. 그러니까 주니어도 많고 그러네요. 파이썬 쓰는 시니어도 많은데 뱅크샐러드가 싫어서 지원을 안 했어. 라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은 저는 그렇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검색을 해봤는데 네, 뱅크샐러드가 한창 개발자 뽑을 때 얼마만큼 대우를 해줬는지에 대한 네, 기사가 있거든요. 네. 개발 직구는 최소 연봉 6천부터고 전 직장 대비 1.5배 이상 보장, 그리고 리드급 분들은 스톡 옵션도 1억 원을 기본으로 준다라고 네. 하실 정도로 되게 보상안이 우리나라에서는 업계의 되게 탑이죠. 최상위권. 네. 그러니까 국내에 어떤 파이썬 공부를 하셨던 혹은 뭐 2년차, 3년차 경력을 보내셨던 주니어분들께서는 다 지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뱅크샐러드로. 거의 다 한 번쯤 찔러보지 않았을까. 그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글에 대해 반박하시는 분도 파이썬이 스프링보다 못하다라는 그 의견에 동의를 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CTO님이 하고 싶었던 거는 그 프레임워크나 언어에 지금 더 잘났냐 이게 아니야. 그 문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어떤 크기를 좀 이렇게 염두를 많이 하시고 하신 얘기 같은데, 그거는 뭐 어떻게 이거는 이미 뭐 증명이 됐는데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딜레마야. 그러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회사 중에 하나고, 쿠팡에 계셨던 많은 시니어분들이 합류하셨던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지그재그, 현재는 이제 카카오스타일. 거기도 2022년도까지 진짜, 그러니까 카카오에 인수된 그때까지도 노드 쓰는 프로젝트가 몇 개 있었거든요. 초기 시작은 아예 그냥 풀 노드였고. 근데 이제 시니어 분들을 채용하면서 점점 이제 쿠팡에 계셨던 시니어 분들 혹은 뭐 배민이나 뭐 네이버 이렇게 계셨던 좋은 회사의 시니어로 계셨던 분들이 한 번씩 합류하면서 이제 자바 스프링으로 전환을 시작을 했고, 2022년도 그러니까 재작년에 그러니까 노드 프로젝트가 다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다 이제 완전히 이제 100% 자바 스프링 프로젝트로 다 전환이 끝났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뭐 지그재그의 속사정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지그재그도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이제 뭐 자바 스프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속 노드로 해서도 어떻게든 했을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어떻게든 굴러는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그렇게 현금이 이게 투자도 많이 받고 매출도 정말 많이 내고 보상안도 정말 좋았고 지그재그도 그 제가 알기로 시니어 분들 채용할 때 전 직장 대비 연봉 30% 인상이라고 하는 기사를 엄청 많이 내면서 엄청 많이 이제 흡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그렇게 할 정도로 보상안이 좋았음에도 노드 시니어 뽑기는 좀 힘들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게 뭐 편하게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네이버, 카카오, 뭐 라인, 쿠팡, 토스, 배민, 뭐 야놀자, 뭐 당근 이쪽 다 당근. 사실 이제 그 제 스프링 쪽이고 물론 당근은 신사업 쪽은 제가 알기로 다 노드 쓰고 있다고는 알고 있지만 반려생활도 좀 쓰고 있고. 반려생활 아직 PHP 아니잖아요. 아, 경험 없는 걸로 해주세요. 오시면 잡아만 시켜드릴게요. 네, PHP 안 할 때 제가 할 테니까. 아 레거시는 네. CTO가 하고 네. 이제 신규입사자는 이제 깨끗한 스프링에로 그러니까 없는 걸로 해주세요. 아무튼 농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시니어 인력 풀이 자바 스프링 쪽 그러니까 서비스가 계속 커가는 상태에서의 좋은 데이터 모델링 설계하고 그리고 그 시스템 설계 잘 하고 그리고 적정선에서 어떤 그 주니어들을 멘토링도 하고 리더십도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시니어 풀이 어쨌든 그 네카르코베 토당야 뭐 이쪽에 계신다는 거는 사실이고 그쪽은 근데 거의 다 자프링을 쓰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한 채 팀 규모를 넓히기에는 되게 난이도 높은 게임이 된다라고 이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풀 로드를 쓰고 있는 이제 인프랩도 고민인 거죠. 아, 저번에는 잘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신분들. 아니 잘 할 수 있죠. 잘 할 수 있는데 진짜 왜 갑자기 진짜, 얘기가 지금 진짜 노드.js 달라지는 시니어 것 분들이 진짜 적어요. 그리고 이게 좀 되게 재밌는데 제가 봤을 때 노드.js 좀 괜찮다기보다 진짜 훌륭하신 시니어 분들은 그분들은 전부 스타트업의 CTO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데려오기가 그러면 좀. 맞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사실인데 제가 봤을 때 파이썬도 좀 비슷하신 것 같은데 파이썬이나 노드나 요런 좀 이제 대기업이 아직 한국에 있는 대기업들이 선택하지 않은 언어에서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보통 대부분은 이제 스타트업의 CTO로서 이미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되게 그런 점이 좀 아이러니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아, 이런 걱정은 사실 CTO 하면서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걱정이긴 한데, 그냥 비즈니스적으로 그냥 안정된 기술만 가지고 이제 또 뭔가 논할 수는 없는 거여가지고. 네, 뭐 노드.js도 뭐 잘 쓰려면 잘 쓸 수 있는 그런, 또 하려면 할 수 있는 건데 뭐 채용 쪽을 또 이제 걱정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진짜 그래요. 진짜 그 CTO에서 T를 중심으로 바라봐야 되는 때에서 어느 순간 C가 C 쪽으로 좀 힘을 좀 쏟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때 자기를 대신해서 T를 좀 챙겨야 되는 어떤 헤드 혹은 리더 이런 분들이 좀 필요한데 시니어 분들이 필요한데 그때 이제 그런 분들 채용하는 게 난이도가 진짜 너무 높은 게임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냥 해본 얘긴데 그 노드 시니어 말고 다른 쪽 언어나 어떤 프레임워크 다른 쪽 시니어 분을 모시고 오는 건 어때요? 근데 이게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노드냐 스프링냐 이거를 크게 가릴 것 같진 않거든요. 그쵸. 맞아요. 호돌맨은 되게 잘하는 시니어잖아요. 근데 감사합니다. 호돌맨은 PHP를 계속 하진 않잖아요. 무슨 말이죠?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지만 네, 스프링을 지금 프로젝트 절반은 스프링을 바꿨잖아요. 절반은 아니지만 아무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라라벨 쓰면 되잖아. 아니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궁금해서 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해. 저는 이제 뭐냐면은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자바 스프링만 지금 한 10년 가까이 하다가 지금 노드로 간 케이스잖아요. 할 수는 있는데 어디까지의 롤을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굳이 노드 쪽에 시니어로서 내가 가려고 하면은 기존과는 다른 역할을 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단순 시니어 역할이라고 하면은 지금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나 어떤 이제 그 정도 급의 어떤 다른 회사로 가서도 어차피 그냥 일반적인 백엔드 개발팀을 리드하는 경험은 저는 이제 어차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분이 이제 내가 스택도 바꿔가면서까지 오려고 하면은 이제 더 다른 경험 기존의 자바 스프링 회사에서는 해볼 수 없었던 경험이거나 혹은 그냥 빅테크에 계속 있어가지고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제 그런 경험이 아닌 이제 요 작은 회사에서 얻을 수 있는 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으니까 온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자바 스프링 쓰시는 시니어 분들이 다른 언어를 선택할 때는 훨씬 더 높은 어떤 리더십 포지션을 제안을 받았을 때 옮기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질문 중에 로마님께서 향로님도 인프랩 합류하시기 전에 같은 입장이셨을 텐데 마음가짐이 어떠셨나요? 라고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 저요. 음. 입장은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제 자프링으로 바꿀 거냐, 노드에서 계속 어떻게든 커리어 쌓을 거냐, 이거 중에 골라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제가 만약 간다고 하면은. 네. 이게 제 생각인데 저는 그 CTO가 아니었어도 좀 더 고민하다가 갔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시리즈 A가 안 되는 회사에 가서 그 회사가 커가는 걸 보고 싶었던 게 목표였기 때문에 아마도 갔을 것 같다 생각은 드는데 이런 사람을 찾아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난이도가 높다고 좀 생각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호돌맨도 네. 계속 PHP를 유지했어야지 이런 고민을 할 텐데. 아니요, 오히려 PHP였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안 한 거죠. 빨리 나가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노드.js, 뭐 파이썬 이런 애매하면은 이거 그냥 계속 써도 되지 않을까 막 이쪽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PHP였기 때문에 탈퇴할 선택이 각을 빨랐다. 선택이 빨랐다. 애매하게 좋으면 안 된다. 근데 약간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보다 이렇게 다른 어떤 프레임워크 좀 더 스프링 올라가는 그 속도가 좀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개느리죠. 신경 안 쓸 법한 어떤 노드.js나 파이썬 약간 이런 쪽 언어가 좀 더 적합하다. 그러니까 왜 적합한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스타트업이라 하더라도 네. 스프링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언어나 프레임워크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도 얼마나 익숙하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있죠. 예. 아마 그 CTO님의 글에 가장 많은 반박이 그런 글이었을걸요. 근데 저는 뭐랄까 그냥 스프링이라고 해서 뭔가 제품을 찍어내는데 그렇게 느리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스프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스프링을 많이 그동안 해왔고 개인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경험이 좀 많다 보니까 제품에 대해서 이걸 빨리 어떻게 찍어낼지에 대해서 스프링으로 먼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고 실제 그거를 이제 그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긴 해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제가 지금 그 뭐 어떤 신규 프로젝트를 하는데 노드.js로 하라 이러면 엄청 느리겠죠.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험과 익숙함의 문제인 것 같긴데. 그러니까 호들맨은 스프링이 상대적으로 더 익숙하니까 굳이 안 익숙한 노드나 루비를 배워가지고 할 필요는 없었다. 느렸겠죠. 예,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타트업은 스프링이 어울리지 않아라고 하는 그 얘기가 있어가지고 반박글들이 있었죠. 예. 근데 크게 저는 그걸 공감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예. 어떤 언어든 상관없으니까 그 팀의 기술 리더가 가장 익숙한 기술을 쓰는 게 스타트업에서 가장 좋다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그래도 이제 우리 이제 흔히 말하는 메이저 언어 이제 뭐 스프링, 뭐 파이썬, 노드, 루비 요쪽 안에서 움직이는 게 낫다. 이건 좀 다른 문제 같은데